네, 그 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폼이라고 하는 것은 HTML5에서 서버와 사용자 간 상호작용을 위해 사용자 입력을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상당히 말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의 예제로 하게 한다고 하면, 혹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한달지 할 때, 회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유저 아이디, 뭐 이름, 패스워드,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입력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형태를 바로 우리가 폼이라고 합니다. 그 폼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양식. 어떤 그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한 양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뭐 구글에 우리가 이제 사이트 들어갈 때 반드시 입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아닙니까? 그래서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는 양식을 폼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 사용자가 입력한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가 서버로 가서, 네이버나 구글 서버로 가서 그 확인 과정을 거쳐서 맞으면, 그 적법한 그 회원이면 그 사이트에 그 로그인을 허락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새로 입력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사용자에게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양식,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원래 정의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서버, 네이버나 구글입니다. 사용자, 여러분이죠. 서버와 사용자 간에, 여러분 간에 상호작용,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다. 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유저 아이디 확인, 유저 확인, 암호가 맞는 사람만 해야 되는 거니까요. 사용자 입력을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에 관한 것이다. 자, 바로 문법입니다. 문법은 폼으로 시작을 해서 폼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폼을 보낼 때 어디로 보낼 거냐, 즉 서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서버의 위치. 이 폼 사용자가 입력한 양식을 보내는 위치입니다. 목적지. 목적지를 우리가 이제 액션의 URL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넣는 것이죠. 메소드는 전송 방식. 그래서 전송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get 방식, 포스트 방식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방식들 차이점이 좀 있죠. 예, 그런 방식들을 이용을 해서 메소드를 합니다. 자, 그 사이에는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쓰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하는 그 폼 같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어라,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길게 한번 써봐라, 뭐 선택해라, 뭐 이런 것도, 남자냐 여자냐, 뭐 1학년이냐 2학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안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엘리먼트 상당히 많은데요. 인풋, 입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텍스트 에리어, 문자열이를 길게 쓴 거죠. 길게. 셀렉트, 선택입니다. 선택. 버튼, 누르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형식의 엘리먼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폼을 배운다 하는 것은 요 엘리먼트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URL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요 사용자가 입력한 것이 도착하는 목적지다. 그래서 이 목적지를 나타낼 때는 그 URL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은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3학년 2학기에 예를 들어서 뭐 JSP 파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 자바 서버 프로그래밍, 요 수업 시간에 아마 요 작성하는 것들을 배우고요. 목적지를 여기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자료에는 여러분이 실행을 해서 결과값을 봐야 되니까 JSP도 함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JSP를 별도로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서버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서버에 있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학습 내용은 바로 요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전송 방식은 get 방식, 포스트 방식이 있다.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폼 태그, 폼 엘리먼트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했지만 서버에 사용자 입력을 전달하는 형식인데 문법적 요소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션에는 그 사이트 URL이 들어가야 되고요. 방법,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에는 포스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주로 아마 포스트를 사용을 했을 겁니다. 자, 이 아래 쪽에 보시면 폼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기타 폼 엘리먼트들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써서 나타내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하나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폼 안에 있는 이쪽 속성, 속성값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죠. 그 속성이 액션인 경우 아래쪽에 보시면 액션인 경우에는 액션의 속성값은 URL이다. 폼을 제출할 즉 폼의 목적지가 되겠습니다. 목적지 서버에 주소를 써라. 자, 잉크 타입을 쓸 수 있어요. 인크립션 타입이죠. 여긴 마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인 경우에는 멀티 파트를 많이 씁니다. 파일을 또 옮길 수도 있으니까요. 보통은 데이터 값, 텍스트 값을 넣기 때문에 텍스트에 플레인 많이 씁니다. 자, 메소드는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이 있다. 그래서 기본 값은 get 방식입니다. 안 쓰게 되면 get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get은 헤더에다가 그 데이터 값을 사용자가 입력하는 데이터 값을 보내는 방식이고요. 포스트는 바디 부분에 데이터 값을 넣어서 서버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get 방식은 보낼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그 포스트보다는 적습니다. 그래서 주로 포스트를 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임은 네임 안에 이제 텍스트를 넣는 거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배울 수 있는데요. DOM이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그 문서의 구조를 나타내는 거죠. 그때 이제 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겟. 이건 예전에 학습한 거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 컴플리트. 이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전에 입력한 것을 뭐 다시 보여줄 거냐 아닐 거냐 요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onOff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폼을 만들 때 그 치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장. 그래서 그 그룹핑을 하는 거죠. 일부 그룹핑 또는 뭐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쓰는 거가 첫 번째가 필드셋. 필드셋. 요것은 이제 그룹핑을 하는 겁니다. 예제를 보시면 폼 안에 필드셋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보시면 요거 하나의 묶음이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겁니다. 필드셋.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물리적으로 묶어주는 건 아니고요. 눈으로 볼 때 묶어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전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캡션, 설명인 거죠. 그래서 지금 묶여져 있는 거는 사용자 정보에 관한 것입니다. 또 뭐 유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여하간 요 필드셋을 설명하는 말이 이제 레전드가 되겠습니다. 자,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은 간단하게 엘리먼트에 대한 그 딱지입니다. 우리말로 라벨이라고 그러죠. 라벨.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아이디 값 유저 네임에 해당되는 인풋이 무슨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화면에 나타내기 위해서 라벨 설명문으로 그래서 아이디 이름하고 뭐 이렇게 옆에 이제 인풋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항상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방금 전에 필드셋, 레전드, 라벨, 레이블 요 세 개를 설명했습니다만 폼 포함을 해서요. 직접 입력해보고 결과값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폼에서는 액션으로 해서 요 목적지 JSP가 이렇게 좀 깁니다. 여기로 데이터가 날아갈 거예요. 날아갈 때 방식은 메인에 넣어서 데이터를 보내라. 포스트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 안에
필드셋으로 한번 묶어주고 설명문으로 레전드니까요 사용자 정보라고 써주고 첫 번째 그 딱지를 어떤 딱지냐 네임X에 대한 딱지를 만들어주고 아이디 그 다음에 또 딱지 하나 만드는데 그때는 패스X라고 하는 걸로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라고 하는 말을 써주라 뭐 이렇게 간단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GitHub에 넣으시고 결과를 보시면 뭐 간략하게 이렇게만 나오게 되겠죠. 사용자 정보 아까 얘기했던 그 레전드입니다. 네, 필드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오박스로 묶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이블이죠. 아이디 레이블, 패스워드 레이블. 보시면 사용자 정보에 우리가 뭔가 입력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은 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추가하면 되겠죠. 자, 방금 설명한 레이블까지는 했는데 뭔가 이제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그 태그를 우리가 input 태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폼 태그 안에서 입력 요소를 정의하는데 이 input 태그가 대단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입력 요소로는 문자, 글자죠. 글자인 경우에는 뭐 텍스트는 사용자가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텍스트고요. 패스워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또는 본인도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화면에서 못 보도록 별 표시를 한 거죠. 별 표시. 그 다음에 목록, 요거는 뭐 책박스라고 해서 여러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거죠. 체크하는 것. 책박스. 라디오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죠. 뭐 성별을 할 때 남자 여자, 또 학년을 할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뭐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도록 만들 때 그때 이제 라디오 많이 씁니다. 자, 명령은 버튼 누르는 거죠. 서브밋 제출입니다. 아까 서버로 보낼 때 서브밋 쓰겠습니다. 리셋 이건 이제 취소죠. 취소. 그래서 기존에 입력한 값들을 전부 초기 상태로 만들 때 리셋을 씁니다. 자, 기타로 파일이나 히든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인풋 안에서 꺾기 인풋 그러면 지금부터는 인풋 태그가 되겠습니다. 끝날 때는 단일 형식이기 때문에 끝날 때 슬래시 꺾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다 인풋 슬래시 크다 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안에 보시면 요 타입이 뭐냐 그러면 그걸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은 뭐 이 중에 하나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이름은 뭐냐 그래서 이름을 영어로 나중에 다른 곳에서 요 인풋 엘리먼트를 참조할 때 쓰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value는 이건 이제 초기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값을 넣어줄 거냐 뭐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넣어주는 경우도 있겠죠. 처음 값을 넣어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인풋 안에는 쓸 수 있는 속성이 type, name, value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input 태그에 input 엘리먼트에 쓰일 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속성값 아까는 서너 개만 얘기한 거, 3개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 중에 첫 번째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인풋 요소의 형태가 뭐냐. 그래서 타입은 텍스트 이러면 눈에 보이는 글자. 타입은 패스워드 이러면 키보드 한 값이 화면에 별 표시로 나타나는 뭐 이런 것들을 쓰겠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인풋의 타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name은 이걸 부를 때
이 인풋 유저를 외부에서 부를 때 뭐라고 부를 거냐, 그 이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문자열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초기값을 어떻게 지정할 거냐, 밸류 값을 1도 좋고요, 2도 좋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설정을 해서 다른 사이트에 보낼 때 뭐 등등 쓰는 그 값이 되겠습니다. 자, 체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타입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라디오하고 책박스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값을 미리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디오를 써서 1, 2, 3, 4학년을 하고 싶다. 우리 1, 2, 3, 4학년 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도 설정해 놓지 않으면 그 1, 2, 3, 4학년이 한 번은 클릭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1학년에, 여러분 2학년이니까 2학년에 표시를 해 놓으면 초기 값으로 체크를 해서 2학년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바로 처음부터 초기 값이 설정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체크박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이즈라고 하는 것은 인풋 요소의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맥스 랭스는 최대 입력 글자 수입니다. 그 다음에 src는 혹시 뭐 이미지 같은 걸 넣어서 그 버튼에 쓸 수도 있거든요. 그때 쓰는 그 타입이 이미지인 경우에 그 이미지 주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리드 온리, 이것은 뭐 읽기만 하는 거죠. 쓰지 못하고 읽을 수만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스 홀더, 이것은 입력을 할 때 힌트 값을 주는 거죠. 미리 초기 값처럼 힌트 값을 줘서 사용자가 입력하는데 편리함을 주는 그런 그 속성이 되겠습니다. 자, 타입 하나하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풋 타입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죠. 바로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풋 타입은 텍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문자열을 입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문자열입니다. 여러분이 그 유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도록 많이 해놓지 않습니까? 또 자기 이름, 그 회원 가입을 하는 사이트다. 그러면 그 회원 가입할 때 그 데이터가 화면에 보이도록 해서 입력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타입은 텍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풋에. 자,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폼 했었죠. 액션, 목적지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내는 방식 얘기했고요. 필드 셋 시작해서 여기까지 하나로 끝나는구나. 레전드, 이건 뭐 설명인 거죠. 사용자 정보. 레이블,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레이블에 for max, name x입니다. 그래서 id라고 써주라. 예, 보시면 for에 id 값을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id 값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인풋이 들어가는 거죠. 인풋이 들어가고 첫 번째 id는 nameX로 하겠다. 이름을. 그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입니다. 지금 타입 텍스트 하고 있죠. 그래서 id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뭐 홍길동이다 그러면 KD 홍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눈에 보이도록 한 겁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호출할 때는 nameX라고 호출해 다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줄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인풋은 타입은 버튼을 했는데요. 사실 버튼은 여러분이 아직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화면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버튼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위에 밸류는 중복 확인 하면 중복 확인 버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label for pass x, 그 다음에 여기는 패스워드입니다. 아까 아이디 했었죠. 이번엔 패스워드 라벨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암호를 넣어야 되겠죠. 암호를 넣었는데 이 친구를 부를 땐 패스 x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는 거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입은 패스워드. 지금 텍스트를 하고 있는데 패스워드도
좀 땡겨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타입이 텍스트인 경우 또는 타입이 패스워드인 경우, 그 패스워드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화면에 나타나면 안 되겠죠. 화면에 나타나면 옆 사람이 지나가다가 패스워드를 볼 테니까 못 보도록 뭐 별 표시를 해주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하고 동일한데 화면에 나타나는 것만 별 표시로 하는 거가 바로 타입은 패스워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네임은 패스X. 나중에 부를 때 패스X라고 좀 불러다오. 이런 뜻입니다. 자, 인풋 타입은 서브밋. 그 다음에 서버 전송. 예, 이건 뭐냐면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요 인풋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이름은 서버 전송이가 되어 있고요. 누르게 되면 요 액션에 있는 주소로 데이터 값을 보내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타입은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인풋 안에 있는 값들 있잖아요. id 값, 그 다음에 패스워드 값을 넣었을 때 그것을 취소하는 겁니다. 다시 원 상태로, 초기 상태로 바꾸는 것이다. 자, 보시면 현재 4개, 5개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타입이 텍스트, 두 번째가 타입이 패스워드, 세 번째가 타입이 버튼, 서브밋, 리셋. 이렇게 5개를 배웠습니다. 대표적인 예제가 되겠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네이버나 구글에 들어갔을 때 아이디 값, 패스워드 값을 입력을 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는 그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그 파일 형태로 만든 겁니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요. 자, 이름은 form text 1.html로 파일 지정하시고요. 시작을 해서 헤드까지는 동일합니다. 타이틀에 이제 폼 학습이라고 쓰면 되고요. 바디 들어갑니다. 그래서 섹션으로 들어가서 폼 해서 폼으로 끝났고요. 폼 안에 필드 셋, 레전드, 라벨, 레이블이 하나, 둘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액션 쪽에는 요 사용자가 입력한 인풋 내용들이 서브밋을 눌렀을 때 전달하는 목표지죠. 그래서 요 사이트로 가서 요 파일로 보내라. 그런 뜻, 파일에 전달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전달할 때 방식은 그 메인 바디 부분에 데이터를 얹어서 보내라. 뭐 그런 뜻입니다. 포스트니까요. 자, 안에 내용은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찝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 홀더라고 되어 있죠. 이게 힌트 값입니다. 사용자한테 미리 이제 힌트로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디 입력을 넣도록. 자, 최대 길이 20이고요. 사이즈는 20으로 해라. 부를 때는 name x로 해라. 뭐 이런 뜻이 하나씩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목적지에 있었던 그 JSP 파일에 대한 소스 코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form text 1.jsp라고 우리가 명령을 내렸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입력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예제가 실행되는 모습을 결과값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보여주기 위한 완성도 차원의 코드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자바 서버 시간에 해당 내용 작성하는 방식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작성한 form text 1.html의 실행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사용자 정보 레전드 들어가 있고요. 요 필드셋으로 이렇게 묶어놨죠. 예. 그 다음에 그 안에 레이블이 아이디 레이블, 패스워드 레이블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풋 값 텍스트로 홍길동 값 넣는 것 하나, 버튼 둘, 패스워드 셋, 서버 전송, 서브밋 넷, 취소 리셋 다섯 해서 도합 5개의 인풋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홍길동과 패스워드로 똑같이 홍길동으로 친 것 같습니다. 해서 그
서브밋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 되겠습니다.